근데 그분은 그 500페이지 되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예견한 거야. 오늘날의 이 시대를. 이 책이 써진 것이 벌써 30년 전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서 스스로 참여할 것이다. 자, 영상을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자, 스탑. 저도 스탑.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으면 내전에 의해서 망한다. 내전. 외국 군대가 침략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서의 내전을 통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내전이 붙은 겁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내전을 통하여 망한다. 내전을 통하여. 그래서 이 와인버거 장관은 내전이라는 것은 뭐냐, 외국 군대 침략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나라끼리 좌파 우파야. 여기서 좌파 우파란 말은 없어요. 내전을 통해서 망한다 그랬는데, 이게 드디어 내전이란 말을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재명, 이 개자식입니다. 이재명의 내전에 대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일개 당의 대표인 192석 야당의 대표인 사람이 내전이란 말을 언급하면 돼요, 안 돼요? 들어보세요. 지금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자칫잘못하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놈이 바로 내전을 유도하는 놈이에요. 유도하는 놈. 왜냐하면 이재명의 집회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방송도 다 들어보고 했더니, 처음에 남대문에서 세상의 모든 야당들 다 모아서 뭐 조국 정당 무슨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준석 정당 다 모았는데 몇 명 모였냐? 12,000명밖에 안 모였어. 실패했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한다 해서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했는데 줄어들어 10,000명밖에 안 모였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했더니 7,000명밖에 안 모였어. 나중에 네 번째는요, 창피해서 연설하러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살 길은 뭐냐? 광주 사태 같은 일을 광화문에서 일으켜서 내전 상태로 몰고 가야, 그래야 지가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국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전이 일어나면 수천 명, 수만 명. 광주 사태는요, 그래도 광주 사태 주민들 중에서 나중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공수부대가 다 광주 사태를 포위하고 해서 미국의 CIA가 발표했어요. 광주 사태가 왜 이렇게 최소한의 희생을 이루었느냐? 대한민국의 공수부대가 극도의 자제력을 가지고 극도의 자제력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공주 사태는 세계적인 사태 중에서 가장 생명이 많이 죽지 않는 160명 가까이밖에 안 죽었어요. 160명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내전을 광화문에서 다시 일으키겠다, 이재명이가. 이놈을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내전이란 말을 입에서 꺼내서도 안 될리, 꺼내서도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어서 하는 말 좀 들어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것을 폄훼하지 말라. 아니, 나는 왜 대한민국 경찰이 보안법으로 이걸 체포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지금도 우리 집회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추운 날씨에 수없는 경찰관님들이 지금 여기 벽을 싸고 계시는데,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하는 말이 이게 본정신인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경찰관님들 괜히 고생하지 말고 보안법으로 이재명을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광화문의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이걸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서 부상자까지 합하면 500만이고 미군이 전사한 사람만 몇 명이냐? 4만 8천 명이야. 나는 미국에 가서 알랭턴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워싱턴에 이번에도 또 가겠지만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받은 거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또? 가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10분 연설하려고,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나를 좋아하는 장로님이 돈 100만 불을 내놨어요. 100만 불을. 그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면 나는 딱 미국 사람들은 말 복잡하게 하는 거 싫어해. 딱 세 가지만 말하라 그래. 첫째,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첫 번째 당선됐다가 두 번째 당선될 때 완전히 중국의 해킹 때문에 떨어진 걸 아니까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것을 내가 입에다가 사탕을 내가 다 집어넣어 주려, 사탕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트럼프가 두 번째 떨어진 이유는 뭐냐? 좌파 언론들 때문에 떨어졌어요. 내 요걸 또 사탕을 한 개를 더 넣어주려고 그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달콤한 사탕 세 번째를 넣어주려고 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가짜다. 어때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경찰관님들 빨리 이재명 체포하라니까. 이거는 보안법 위반이야. 그리고 간첩을 잡는 부서인 국정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은 간첩을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놔서 지난 1년 동안 간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문재인이야, 이 개자식아. 간첩을 못 잡도록 국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뭐냐? 문재인 이놈이 간첩이니까 지가 빠져나가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5,300만 국민 여러분, 절 보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를 씹지 마세요. 5,300만 국민 여러분들은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개딸도 좋고 주사파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는
머리를 생각을 좀 잘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다 두 손 들고 만세할 수 있어요. 뭐냐? 정강훈 목사가 6년 동안 강화문에서 애국운동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문재인 때 이미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정강훈 씹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제일 씹는 말이 뭐냐? 유스 엔조이라고 있어요. 유스 엔조이, 아주 좌파 유스 엔조이라고 있는데, 유스 엔조이에 거기 기자 하나가 유튜브에서 토론하는데 나를 10년 동안 추적했다는 거예요. 나를 10년 동안 추적했는데 정강훈 목사의 10년을 자기가 조사해 봤더니, 첫째, 돈에 대해서 문제가 없더라. 그 사람은 있는 돈을 다 남한테 퍼들어 주더라. 두 번째 뭐냐? 여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더라. 왜? 나는 우리 집 사람을 40년 50년 부흥회 다니면서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중 투자하지 말라, 이중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스 엔조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하죠. 두 가지 실수만 안 하면 나머지는 실수라고 볼 수 없어. 첫째, 남의 돈 떼어먹지 말고, 응? 두 번째, 마누라 여러 명, 3명, 4명 갖지 말고, 응?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줄여서 말을 해도 내가 1시간을 해야 돼. 지금 앞으로 1시간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재명 이놈은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간첩 혐의로 체포할 수 있어야 돼요. 김일성을 뭐 폄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김정일을 욕하지 말라. 아니 민족의 최고의 내란 괴수인 김일성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죽여야 돼요.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놓고 지금 이놈들은요, 말 바꾸는데 선수권자야. 나는 이 모든 말들이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괴수라 그래. 하하하하. 이야 세상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괴수 맞아요? 아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내란 괴수요? 계엄령은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절차를 다 맞춰서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냐 이거야. 내가 나오라 한다고 여기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를 보고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계속 방송하고, 종편, KBS, MBC, SBS가 계엄령을 선포한 그 원문 자체는 다 감춰버리고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계엄 실패다 이러니까 분노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 확실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특별히 공수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다 거치고 공수처까지 되신 분들이 그렇게 모르시냐 말이야. 일단은 국가 예의를 몰라. 아니 어떻게 애도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때리냐 이 말이야. 또 체포영장을 때린 그 판사, 허가해준 판사, 이놈은요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북한에. 그러면 과연 계엄령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잘 됐느냐 못했느냐. 이제 최고의 권위는 국민혁명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최고의 국가의 권위는 뭐냐, 헌법 위의 권위는 국민저항권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 저항권의 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과연 계엄령이 잘못됐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 제1호 그냥 목사님 2호라고 하십시오. 2호? 아니 2호가 아니고 헌법학회 회장하셨죠. 네. 그때는 헌법학회가 다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죠. 오리지널은 하나였고요. 오리지널 하고 또 그 당시에도 짝퉁이 여러 있었습니다. 여기 강화문도 내가 운동해보면 속 예. 다 썩어. 그렇죠, 목사님. 예. 왜냐하면 3명 4명밖에 안 되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따로 집회한다고 개팔강을 떨어버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학회도 또 이 조선족의 피를 받았구만. 네, 그런데 예. 핵심적인 문제, 네. 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네. 헌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제가 저 조문이 떴지 않습니까? 저 보시면 여러분 계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쁜 거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계엄이 나쁜 거라면 대통령에게 헌법이 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계엄은 나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 내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자, 계엄을 하는 실제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군대라든지 네.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네, 현재 최고의 높은 자리, 현재 최고 높은 자리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직이죠, 목사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이게 계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반란을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반란을? 예, 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계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기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 머리가 돌들이 많아요. 5,300만 국민 여러분, 이 헌법학자의 말을 잘 들으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계엄령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지요, 목사님. 예, 맞죠? 그럼요.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로는 계엄은 뭐냐? 경찰력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병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지요. 네. 그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병력으로서 이러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고, 그래서 병력을 동원해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혀 하자도 없고 위법도 발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망을 좀 봐주세요. 사망을. 여러분, 금년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잘 보시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 둘째 줄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거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시고 그 뒷장 뒤에 문장을 보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는 법원에 대해서는 요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반 법원의 관할권을 군사법원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특별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헌법을 35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헌법 교수도 특별한 조치가 뭘까 예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어느 헌법책을 봐도 정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의 예가 무엇이냐를 단 하나도 쓴 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하.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자, 5항을 보시면요, 국회가 제주의견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면 대통령은 헌법이 직접 지금이 병력으로서 국가의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대통령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헌법은 유일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통제 방법을 딱 하나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5항에 나와 있는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통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헌법학적으로 통치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건 대한민국 학자도 다 인정하는 것이고 미국도 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께서는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것이에요.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고 대한민국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망의 위로에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 밤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죠. 통상의 비상계엄은 이제부터 비상계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비상계엄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눈을 떠보니까 군인이 다 나와서 헌법기관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봤어도 지금부터 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한 예는 제가 단 한 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 네. 말이 너무 어려워. 이게 아는 사람이 박사님들의 말이 너무 어려워.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새벽 2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시나 4시에죠. 4시에. 예.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집집마다 다 탱크들이 그냥 딱 박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계엄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 10시 반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네. 이거는 나는 볼 때 속된 말로 쇼했다고 생각해. 쇼했다고. 뭐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요, 계엄령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뒷문으로 다 들어가라고 유도했어. 네, 예. 유도해가지고 192명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을 때, 해제 요구했죠. 해제 예. 요구했을 예. 때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바로 헌법대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으면 실제 계엄령을 한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무슨 계엄을 그렇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앞으로 계엄을 하려면 나한테 와서 좀 배우세요. 일반 부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전 국민들을 다 그냥 1대1로 장악을 딱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계엄을 통하여, 말만 이름이 계엄이지, 국민들의 저 가짜 선거, 국회의원들의, 나는 확신합니다, 국회의원들의 192석의 절반은 나는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가짜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에 대하여,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지. 다 탄핵시켰어. 다 탄핵.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22개를 다 탄핵시키고. 그러니까 그 탄핵의 정도가 예. 몇 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탄핵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되니까요. 대통령의 오른손이 잘린 겁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다음에 입법 독재를 했으니까 왼손이 잘린 것이고 예산 농단을 통해서 양 다리를 묶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네.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당선이 딱 되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고소했던 검사들이 제일 큰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선거할 때에 너무나 억울하게 떨어졌다. 중국이 공작해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중국이 공작해서 떨어졌다. 너무 분해서 트럼프 지지파들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했어. 이것이 법에 걸려가지고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들이 알아서 전부 취소해버렸어. 알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윤석열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검사들이고 뭐고 다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국회도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어. 안 남으니까 자기 아들이 큰 죄를 진 걸 스스로 셀프 사면이요. 셀프 사면. 스스로 셀프 사면했다고 미국 국민들은요 하나도 항의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스스로 셀프 사면해버리세요. 스스로 선언하시란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셀프란 말을 들으니까 여기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세계 제1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형태라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계속 말이야 탄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장하겠다. 처음에는 방어를 했어요. 헌법 13조를 찾아주세요. 난 저 교수님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 첫 번째는 방어가 됐다고. 그런데 두 번째는 한동훈이 때문에 이게 탄핵이 결의가 된 것이야. 그러면 헌법 13조를 한번 우리 박사님 통해서 해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33조 1항에서요. 네. 앞부분은 읽지 않고 그렇지. 밑에 보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헌법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중 처벌 금지란 말을 써요, 목사님.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해서 의결하려고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탄핵 소추라는 말은 뭔가면 파면 징계를 요구한 것이에요. 이 탄핵은 파면이기 때문에 즉 파면 징계를 요구했는데 국회가 파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이에요, 목사님. 그랬는데 바로 다음 주에 또다시 파면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13조 1항 2문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설을 드리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안을 국회에서 올렸을 때 그때는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결됐습니다. 안 됐죠? 국민의힘 정당이 다 참여를 안 했어. 안 하니까 이게 8석이 부족해서 이것이 방어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는 한동훈 이 개자식이 끌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탄핵이 결의가 됐는데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거야. 한 번 사건, 동일한 사건은 다시 탄핵할 수 없다라고 헌법 13조에 5,300만 국민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무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시켰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헌법 위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계속 사기를 치고 있어요. 계속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뿐 아니고 세상에 총리를 또 탄핵시켰어. 야야야야야야, 이거는 딱 한 사람의 의지야. 누구냐? 이재명의 한 놈의 의지입니다. 한 놈의 의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뭘 한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미꾸라지 한 놈 때문에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연말 연시 새해가 됐는데도 말이야, 이게요, 이재명 한 놈 때문이야. 한 놈 때문에. 이미 조국은 깜빵에 갔고 한동훈은 아웃됐고 이재명 이제 한 놈만 처리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통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열받는데 대통령은 내환 외환을 비롯하여 뭐 기타 사항을 헌법 몇 조에 그 80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2조요. 72조. 자, 72조를 잘 보세요. 나도요, 서당계 몇 년이요? 서당계 10년 풍어를 읽어가지고 헌법학자 옆에 있어서 잘 알게 됐어요. 보세요. 목사님이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세요. 학습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박사님보다가 내가 표현력이 더 뛰어나. 아멘. 왜? 나는 붕사기 때문에. 헌법 72조 읽어봐요. 시작. 읽기 전에요. 네. 목사님 수업료 안 내신 건 아시죠? 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2조. 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외교, 국방, 통일, 뒤에 기타가 있어. 기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에 대해서 만약에 간첩은 즉시로 다 사형시킨다, 이것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야. 있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을 만든 주범들이 간첩이야. 간첩.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면 일단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뭐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8월 15일 날 그 광복절날 연설에서 우리는 해방의 완성은 자유통일로 완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유통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일본하고 원수지면 돼, 안 돼? 미국하고 원수지면 돼, 안 돼? 그러면 우리는 G2 국가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님 뭐 잘 듣지도 않겠지만은 정강훈 목사를 별로 인정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님, 이건 헌법에 박혀 있으니까 이재명의 주장 뭐냐? 주한미군 철수야.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그냥 국민들이 멍청한 거야, 국민들이. 그런데 이재명을 쫄쫄 빨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40%예요. 40%. 두 번째로 뭐냐? 연방제. 연방제를 통일하자. 이거는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6번에 아예 이것은 국가로 말하는 헌법이지만은 이 정강정책은요, 당으로 말하면 헌법이야. 뭐라고 썼냐? 6번에 세상에 이거 보세요. 강령 6번 통일 규정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설 한번 해줘봐요. 예, 우리 저 민주당의 강령, 그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령을 보면요. 네. 통일에 관련돼서 그들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7.4 남북 공동성명, 그렇지.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네. 이건 알다시피 김대중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맺은 연방제 통일 방안이죠. 그다음에 14선언, 이거는 그 다음에 노무현이 가가지고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한 선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이건 문재인이가 한 것이죠, 목사님? 네. 그러면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의 강령, 즉 헌법에 해당하는 데다가 그들은 통일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버젓이 헌법에 써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연방제 통일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보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G2 국가로 가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헌법이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주장,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 이거 하고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보면 나는 100대 빵으로 우리가 이길 것 같아. 100대 빵으로.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좌파든지 우파든지 뭐 개딸년들이든지 무슨 뭐 주사파든지 누가 이재명의 이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를 덮으려고 윤석열을 거꾸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뭐로 내란 개수라 그래. 내란 개수. 자기가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이 나한테 등록금 냈냐고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받지 마시고 여기 분들한테 다 등록금 받으시라고 지금. 우리 여기 저 있는 분들에게.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네. 이 헌신, 기도 네. 등록금으로 하고도 남습니다, 목사님. 참 이렇게 마음도 좋아. 자, 경찰관님들 괜히 이렇게 어려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이재명을 체포하란 말이야. 이재명을. 이렇게 설명해줘도 경찰관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뭐 나는 뭐 민주당 편이다. 편이 어디 있어요? 편이. 특별히 전라도에 있는 국민들, 아니 이재명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하면 전라도가 어디 있어? 전라도가 북한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일 이 중에 간첩 중에 왕은 누구냐? 문재인이야. 문재인. 이해되십니까? 이 문재인이가 왜 간첩이냐? 도보 다리에서 USB를 넘겨주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래된 영상이니까 잘 보세요. 도보 다리에서 둘이서 비밀 회담을 하려고. 보통 국가와 국가가 정상회담 할 때는 배석자가 있어 없어요? 그리고 받아 적지요. 근데 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바깥에 나가서 도보 다리에서 둘이 소곤소곤 하면서 여기서 뭘 넘겨줬냐? USB를 넘겨준 거야. USB를. 이 USB는요, 내가 완전히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이걸 계속 추적했어요. 구주와 변호사님이 계속 추적했더니 세상에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이 문재인은 내란 선동, 간첩 혐의로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지금도 이놈이 내란 수괴로서 뒤에서 좌파 애들을 다 조정하고 있어요. 다 조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빨리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다른 거 다 간두고 보세요. 이거는요, 이 사람은 진짜 간첩이에요. 진짜 간첩. 응? USB 넘겨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내가 76개 혐의로 고발당해서 100% 무죄 받고 나왔어요. 100%. 이해되십니까? 첫째 판이 뭐냐?
현역 대통령 문재인을 왜 간첩이라고 강화문에서 연설했냐 이거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계속 그러거든. 문재인 이 간첩 같은 새끼야. 내가 계속 했더니 이것을 재판에 제1번으로 세웠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 판사들이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불렀습니까? 묻기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건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에 보면 스스로 간첩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쓰여 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재판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3번이나 청와대에다 요청했는데 했을까 못했을까?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76개 혐의,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뭐 별걸 다 뒤집어 씌워 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무죄를 받고 나와서 법무부가 나를 3번 구속시킨 죄값으로 6,800만 원 돈을 줬어. 나한테 6,800만 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컵라면 사주는 거야. 지금 컵라면 앞으로도 계속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라만 지켜내라 이거야.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뒤에 USB가 어디 있나 하고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한번 내가 물어봤어. 변호사 통해서 구조화 변호사님이. 국가기록보존소는 뭐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말, 정상회담, 메모한 거 전체를 30년 동안 국가기록보존소에 넣어야 되고 30년 동안은 비밀로 덮어놨다가 30년 후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왜냐면 죽으니까,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국가기록보존소장이 뭐라고 통보하냐? USB 내용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사형시켰으니까 사형. 왜 감추냐 말이야. 왜 감춰? 그래서 구조화 변호사님 통해서 계속 찔렀어요. 민사소송을 했어. 민사소송 했는데, 민사소송을 USB를 놓고 민사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세상에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야.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라도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 장관들 차관들 이번에 다시 돌아오면 100% 다 바꿔버려야 돼. 다 바꿔버려야 돼. 지금 현재 우리 통일부 장관이 그 재판부가 USB를 다시 제출하라 그랬어. 했더니요 국가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사 3명입니다. 그런 예가 없어. 재판에 판사 3명이 사랑해. 자, 그래서 판사 3명이 직접 통일부를 갔어요. 가서 보고 오더니요 이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어요. 왜? 국가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기밀사항이 심각한 것을 저 김정은한테 넘겨주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문재인은요 완전히 처형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동의하십니까? 저놈이요 비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생각해. 새만금에다가 똥만 싸는 그거 태양열 전지 만들어 가지고 나는 비자금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빨리 체포해야 되는 거야. 체포.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나를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놈이 누구냐?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이 김용민이 한 놈은요 모니터 요원을, 내가 사는 설교, 내가 하는 연설 모든 걸 다 녹음하고 녹취하는 것을 60명을 두고 있어. 60명. 그 60명 월급을 어디서 줄까? 어디서 주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죄 받고 나온 뒤에 하도 억울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조중동에다가 내가 돈 1억을 주고 광고를 했어요. 자, 광고 한번 보세요. 조중동에 내가 광고를 했어요. 나 같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 고발하지 말아라. 왜? 나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무죄 받고 나왔다. 나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조중동에다가. 그러면 김용민 이놈이 나를 고발을 이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광고까지 냈어. 그런데 이 새끼가 또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지금도 내가 재판을 김용민 때문에 4개를 받고 있어. 4개 재판을 4개 받고 있는 중인데, 해나 마나 다 무죄야.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자유일보를 발행했다고. 아니, 자유일보 발행하는 게 죄요? 그러니까 간첩이 되든지 좌파되든지 주사파 애들은요, 날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광고를 딱 냈단 말이야. 그 내가 김용민 증인한테 물어봤어. 내가 광고 낸 걸 이걸 반영하니까 못 봤다는 거야. 아니, 60명의 모니터링을 놓고 조사를 하면서 이걸 못 봤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래서 나는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최소한 2만 명은 완전히 구속시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재명 때문에 내란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에 물러주고 후손들에게 물러주려면 반드시 이번에 국민혁명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발언 해주세요. 자유발언. 자유발언. 저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열기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설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에서 승리할 것이다. 돌아올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용어를 정리하고 제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이는 우리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면 대통령이 내란을 했고 내란의 수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내란이 이다 아니다는 말 대신에 바로 너희들은 반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란이 아니다라는 말 대신에 니네가 반란한 것이다, 이재명이는 반란의 수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안타깝죠? 배신과 배반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될 국무위원이나 장관들마저도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군이 힘이 있을 때에는 마치 야당과 싸울 듯이 했지만 주군이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배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최상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상목은 제2의 이완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완용이냐? 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상목은 반드시 적어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무효 가처분 사건이 헌재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터인데, 기본도 무시하고 이재명이가 본인을 갖다가 형사 처벌하겠다, 그다음에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굴복하고 야합하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반국가 세력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제2의 이완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최상목과 그 가족과 자손에게 제2의 이완용이라는 주홍글씨를 반드시 우리는 붙일 것이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이완용은 누구냐? 바로 오동훈입니다. 공수처장이 오동훈이죠? 네, 오동훈.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너무나 적극 나대면서 대통령에게 항거를 해요. 제가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이 오동훈이는 좌파 중에 좌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오동훈이는 사법시험 연수 27기인데 한동훈, 이원석과 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전계선이 바로 직전에 서부 지방법원의 법원장이었어요. 이 세 사람과 연수원 동기인데 이번에 오동훈이가 왜 서부 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체포를 청구했느냐? 그거는 자기와 한솥밥을 먹은 전계선이가 법원장으로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그 산하에 마은혁 부장판사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은혁도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지만 최상목이가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부지방법원을 보면 전계선 원장, 마은혁 부장, 그 다음에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누구와 공모했느냐? 이 오동훈하고 같이 공수처장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헌정사상 처음에, 저도 처음 보는 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이죠. 관할권도 위반된 것이고 발부된 영장의 내용도 위법인 것이고 무효인 것인데, 그 위헌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가서 경호처와 대립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이 공수처장 천인공노할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야 돼, 이 새끼 완전히. 또 하나, 자식. 이 오동훈이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승엽이라고 하는 이승엽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이승엽이는 현재 민주당 이재명의 사건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게 이승엽이에요. 이승엽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서부지방원장을 지낸 전계선, 그 다음에 이 오동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재명의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엽이가 이재명의 법률 담당 오른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겠죠? 이 이동훈과 같이 한솥밥 먹었다는 전계선이가 있는 것이고, 그 전계선과 공수처장이 합작을 해서 이번에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될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가지고 전무후무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그런 처음 듣는 영장 발부를 통해서 판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뿐이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한무치의 이런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제2의 이완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 많은 이완용이 있지만 영장을 발부한 이승우는 우리법 연구회 멤버인 것이고 좌파인 것이고 전라북도 무주 출신인 것인데, 이상하게 지방법원에는 이승훈 좌파, 마은혁이는 이 민주노동당인가에 연루가 된 아주 그 좌파 행동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은혁이 있었고 그 위에가 전계선이 있었는데 그들이 합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승훈도 제2의 이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배신의 바람과 배반의 풍랑이 대한민국을 넘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은 불 가운데로 지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을 불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최후 발악을 떨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긴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 애국 동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움직여주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전체 국민에게 알린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위기 시에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을 이끌어 가실 리더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총사령관 전광훈 목사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국가 위기 시에 전광훈 목사님의 지도하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건국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약에 이승만이가 박헌영한테 싸워서 졌으면 여러분과 저는 북한에서 다 태어난 거야. 경찰관님들 잘 들으시라고. 아니, 뭔가 오줌인지 똥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이승만이가 박헌영을 때려잡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제주도까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때문에 우리는 세계 경제 6위가 되었단 말이야. 6위가. 그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경찰관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승만과 박정희 혜택 안 봤어요? 봤잖아요. 다. 그 후에 최고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야. 윤석열만이 자유통일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짧은 인생 사는 거 여러분 헛되이 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 앞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재명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아까 영상 내가 다 보여줬죠? 이재명이 어떤 놈인지 다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수처에다가 계속 우리가 공격했는데 걔들이요 우리한테 거꾸로 고소를 못해요. 고소 못한다는 건 뭐냐? 인정한다는 거야. 부정선거를 인정한다는 거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처리하는 마크맨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이거는 별 1개 가져왔는데 별 3개요.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